행정통합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회는 물론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만 쭉 생활해온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각종 사고로 숨진 9명이 모두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확인돼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어제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왔죠. 이런 신중도는 국회뿐 아니라 통합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절차를 정하는 공론화위원회. 본격적인 첫 회의부터 통합 당위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통합이 안 돼서 그랬다 그러면은 이게 논리가 되는지, 그럼 다른 광역시도는 통합을 하고 있었나요? 더 많이 기여할 테니 우리에게 뭘 달라. 논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특례를 요구해서 기왕에 받아오던 거는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더 많은 직할을 받자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대구 경북 통합으로 보조금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재정 특례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건데, 만약 특례가 무산되면 통합의 실익이 있는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해외 사례로 제시된 일본 오사카 통합의 경우 그 취지와 성격이 우리와 전혀 다른데도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사카시는 오사카 산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광역 통합이 아니죠.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을 통합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광역 통합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오사카 같은 경우는 도쿄에 대한 대항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좀 수도권에 대한 대항마로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제2의 지역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개발하는데 그걸 또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세종시가 있어요. 관련 조례 하나 없이 진행되는 공론 과정과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정치적 취약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론화 구상에 대한 합법적 권한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이 공론에 대한 예를 들어 수용성, 과정성 이런 부분이 뒷부분이 다 무너져요. 행정통합 초안의 허점이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위원회는 별도의 연구단을 통해서 기본 구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이어서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행정통합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시도지사가 주도하던 통합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어제 포항에서 6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 지역 확진자 발생은 지난 7일 이후 13일 만인데요. 걱정되는 부분은 포항에서 쭉 생활해온 부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지역 감염이 끊이지 않았던 포항과 경주시. 하지만 지난 7일 이후 2주 가까이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항 105번, 106번 확진자 발생으로 또다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 105번 확진자는 지난 17일부터 몸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 19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인 포항 106번 확진자는 20일 검사를 받고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6번도 포항시 북구 거주자입니다. 증상은 무증상이 되겠습니다. 확진 일자는 10월 20일이고 포항 105번 확진자는 특별한 동선이 없지만 106번 확진자는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하고 대중 목욕탕에도 다녀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먼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105번 확진자가 쭉 포항에서만 생활해왔고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어떻게 감염되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 다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포항시는 가을철 여행이나 가족 지인들과 모임을 할 경우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참석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고 경찰관과 의료진을 폭행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 4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최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호흡기 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포항시티병원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코로나19가 아닌데도 열이 난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진료와 처방은 물론 코로나 검사까지 받을 수 있는 통합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클리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환자 간의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에서도 70대 남성이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숨졌습니다. 전국에서 지금까지 9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보건당국은 같은 날 같은 백신을 맞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정오쯤 대구시 동구의 한 의원에서 70대 남성이 무료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40분 뒤 식사하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1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파킨슨병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부정맥 심방세동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이 맞은 백신은 질병관리청이 어르신 무료 접종용으로 공급한 것으로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남성이 예방접종 때문에 숨졌는지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의원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한 9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같은 백신을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지금 전화 모니터링 일일이 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모니터링 확인되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몸 상태가 좋은 날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평소 앓는 질병은 의료진에게 반드시 이야기하는 한편 독감 예방접종 뒤에는 병원에서 30분 정도 머물며 몸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집중돼 있는데요. 위험한 원전 안전 관련 업무를 여전히 협력업체 직원들이 떠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월성원전 3호기에서 취수구 물막이 작업을 하던 권모 씨가 숨졌습니다. 같은 해 신고리 3호기 건설 현장에서는 질소가스가 노출돼 3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수원 정규직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전 운영과 건설 작업 중 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직원은 모두 9명. 같은 기간 한수원 정직원의 사망 사고는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대조를 보입니다. 부상자 역시 5년 동안 한수원 직원이 11명인데 비해 협력사 직원은 50명으로 5배에 달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발전산업의 노동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본 원인은 비정규직 문제에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한수원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나섰지만 정작 원전 내에서 가장 위험한 업무를 하는 5천여 명은 여전히 정규직이 되지 못한 채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수원 직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관리 감독만 하죠. 위험하거나 지저분하거나 천시받는 일들은 실제로 외주 노동자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 노동자들이 안전과 생명에 상당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와 수처리, 정비 분야 노조는 정부가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외주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고도 지금껏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내일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 퍼스트키퍼스 노조원 800여 명이 오늘 한수원 본사와 한울고리 한빛 원자력 본부에서 4시간 동안 경고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노조는 한수원이 자회사의 단체 교섭에 개입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정규직 전환 과정의 합의 내용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수원과 퍼스트키퍼스가 합의 내용 이행을 거부하고 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할 경우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5개 원전과 한수원 본사에서 퇴근 거부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이 해양과학단지에 입주한 관련 연구기관을 활용해서 해양과학 중심 도시 조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수중 글라이더 운용센터 설립에 들어갔고 해양 감측망 구축과 환동의 심해 연구센터 유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해안가에 조성 중인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입니다. 해양 관련 연구시설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와 환동해 산업연구원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국내 첫 해양과학 전시교육기관인 국립해양과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중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해양과학연구단지 내 연구시설 등을 기반으로 해양과학 중심도시 조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우선 과학연구단지 내 4만 3천여 제곱미터의 최첨단 수중 글라이더 부품 개발과 운용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지난 4월 해양수산무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오는 2024년까지 227억 원을 들여 운용센터를 구축합니다. 수중 글라이더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국내 기술로 핵심 부품 장비가 개발되면 깊은 바다까지 관측 영역이 확대되어 저비용 고품질의 정보 데이터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해양 디지털 재해안전 감측망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해상 부위와 해저 센서로 각종 정보를 얻어 지진이나 태풍 등에 대비하고 해양 통신 지원 등을 하는 것입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사업 추진을 위해 울진군은 지난달 용역을 마쳤고 해양수산부와 기상청, 해군 등과 협의에 들어갔고 환동해 심해 연구센터 설립 유치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돼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환동의 해양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 대학원도 유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예비 타당성 조사와 국비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해양과학연구단지 추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앞두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는 시립미술관과 문화예술 창작소 건립, 보문호 케이블카 설치 사업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으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천연기념물 경주계 동경이 활성화 계획과 포항 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포항 캠퍼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뿌리기술 융합센터를 오늘 개관했습니다. 뿌리기술 융합센터는 모든 산업의 기반인 뿌리기술을 중심으로 설계에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가능한 전공정 통합교육의 실습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지만 저녁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잔뜩 흐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곳곳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포항과 경주에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요. 차츰 울릉도와 독도까지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듭니다. 내일 밤부터 우리 지역의 평균 풍속은 시속 30에서 45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포항과 경주의 하늘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경주 22도, 포항과 영덕, 울진이 21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1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내일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또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금요일 아침에는 포항이 9도에 머무르면서 기온이 5도 정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